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자, 오늘은 비즈니스 베트남어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금 전략적인 동반자 파트너라고 할 만큼 국가적인 협력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그 국가적으로 또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기도 하지만 개인 간의, 기업 간의, 단체 간의 교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최대 투자국이자 파트너입니다. 너무 사동국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트남에 여행도 많이 가시지만 또 요즘에 사업도 많이 하러 가십니다. 또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사업하려고 하고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이런 베트남을 가시는데 말이 영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불편한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어를 알게 되시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니까 나는 사업하러 왔어요. 사업하다 라는 말은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경영을 하다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베트남어로 사업을 하다는 말은 한자원의 경영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네, 이거를 저도 베트남어를 오래 했지만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누가 가르쳐 줘야죠. 그래서 사업을 하다라는 말은 낀수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자원의 경영이나 말로 뭐라고 어떻게 쓰냐면 K I N H 하고 D 하고 가로획 없고 O A N H 하면 발음은 낀수안이지만 이게 우리말로 사업을 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화장품 사업을 해요 라는 말을 하면 베트남어는 어순이 주어, 동사, 서술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목적어, 말이 오죠. 영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그냥 가장 쉬운 주어, 상대방과 거리를 두른 아무 감정이 없는 아무 말, 아무한테도 쓸 수 있는 말, 그렇지만 친한 사람한테는 쓰지 않아요. 친한 사람한테 또이 하면 나 지금 화난 겁니다. 예, 그래서 또이 쓰고 지금 좀 전에 배운 낀조안을 쓰고 화장품이란 말 베트남 말로 미팜 그러죠. 미팜은 어떻게 쓰냐? 미 지렁이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 다음 팜은 PHA 삭가 M하고 성조는 고리 해서 읽을 때는 미팜 미팜 해서 아름다움, 제품 중 화장품을 베트남 사람들은 미팜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화장품 사업을 해 라는 말은 또이 kinh 미팜, tôi kinh 미팜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 이 말은 운영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이 낀주안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동사를 써서 또이 낀주안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란 말을 쓸 때 야마이라는 말이 있고요. 야마이의 야는 집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나요?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야는 N H A 하고 성조는 내려. 야는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마이는 M A Y 하고 성조는 올려요. 그래서 야마이는 기계의 총칭. 그래서 기계가 있는 집, 공장에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마이는 공장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 규모가 큰 공장을 야마이라고 하고요. 이에 상대해서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 목공소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작은 그런 생산업체를 얘기할 때는 야마이라고 하지 않고 XU 쉼표 O 쉼표 NG 하고요. 여기에 성조는 고리를 써서 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작은 생산 공장을 얘기할 때 성이라고 합니다. 성 하면은 뼈예요. 우리 몸 신체 구조 중에 신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 중에 뼈는 성이라면 성은 이런 작은 규모의 공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나는 낀수안 냐마이라고 하면 또는 또이 낀수안성 하면은 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물론 사업하다라는 말로 여기서 해석하지 않지만 이렇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베트남어는 보통 수식한 말이 뒤에 와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생산하다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산숫 그래요. S-A-N 고리 하고 S-X-U A-T 하고 A-N을 삭갓하고 성조를 올리면 산숫 하면 생산하다라는 뜻이고, 얘가 뒤에서 수식을 해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즉 우리말로는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사업을 하다라는 말은 낀주안 쓰고 사장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큰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보통 개인들이 가서 거기에 작은 어떤 샵이나 영업점이나 그런 곳을 개설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 그런 작은 규모의 직원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 이제 사장님, 즉 오너를 얘기하는 베트남어는 호칭은 우리말 호칭도 간단하지 않지만 베트남 호칭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도 그렇지만 직위 직책은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제가 가리키는 사장님은 작은 곳이에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뭐 식당이다, 아니면 어떤 작은 화장품 가게다, 그럼 거기에 오너가 있잖아요. 사장님을 부를 땐 잠덥이라고 합니다. 잠덥은 한자어원의 감독인데요. 이때 잠덥은 감독이라고 쓰지 않아요. 베트남어의 한자어원은 예전에 우리 말처럼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 썼듯이 베트남어도 한자를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자의 형태가 변하고 나중에는 라틴자를 이용한 지금의 베트남어가 탄생했는데 그 같은 어원의 한자라도 그 의미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덥은 한자의 감독인데 여기는 이제 보통은 GIAM 성조 올리고 잠 하고 D 가로액 O 삿갓하고 C 하고 성조를 올리면 둘 다 성조는 올리죠. 그리고 발음은 잠답 그러는데 보통 작은 규모의 그런 회사 오너라는 말로 잠답을 쓰죠. 그 잠덥은 그런데 보통 큰 규모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요, 얘를 이사 또는 그 이사 이상의 상무 정무를 부르는 호칭이 잠덥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무 정무라고 얘기할 때는 잠덥 디완이라고 하죠. 요거 그대로 쓰고 GIAM 성조 올리고 D 가로에 O 삿갓 C 하고 성조 올리고 나서 디완이라는 우리말로는 운영하다라는 동사를 뒤에 붙여서 수식해주면서 얘가 상무 전무의 의미로 쓰이고요. 작은 규모의 샵이나 그런 영업체는 잠덥이 사장으로 쓰인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잘 썼던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보통 이제 오너라는 뜻과 같이 주인 주자라는 한자를 베트남어의 주인 주자는 CHU 하고 성조 고리를 내면 얘가 주인 주자인데 남자 사장님을 얘기할 때는 여기다가 우리가 알았던 그 호칭 중에 가족관계 중에 할아버지를 뜻했던 할아버지 옹, 할아버지를 불렀던 옹을 쓰면 남자 사장님이 되고요. 엄조. 그 여자 사장님은 여기다가 비, 할미, 파, 할머니를 불렀던 호칭은 마이지요. BA인데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으니까 성조가 내려가. 그래서 마주 하면 여자 사장님을 뜻합니다. 네, 요거는 작은 규모예요. 저희 큰 회사 가가지고 엄주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쓰실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또 차분히 설명을 못 해드렸더라고요. 제가 말을 차분히 못하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아옴은 이 아옴은 늙은이 옹자이지요. 한자 어원에서 그래서 가족관계에는 할아버지 조부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이 사회관계에서도 할아버지를 부를 수도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할아버지면 그거 말고 상대방이 성년의 남자인데 내가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동갑이어도 나이 상관없이 상대방을 정중히 칭하는 영어에 마침 미스터라는 호칭으로 엄을 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의 자리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트남 측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측에 있는 남자분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웬반 헤오라면 그 사람을 자, 우선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웬반 헤오 씨입니다 라고 하겠지만 베트남 말로는 신산점 이티오 đây là ông Nguyễn Văn Hiếu
라고 한다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왼반 씨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엄을 쓴다. 이때 할아버지라고 놀리는 게 아니다. 그럼 여자는 대신 마란 말을 그 full name 앞에 써주는 게 바로 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너무 좋다. 앙찌라고 하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그 격식 있는 지금 포멀한 회의장에서 그렇게 쓰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길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죽네요. 그래서 오늘 해드릴 내용 세 번째는 자,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이제 베트남어로 년비엔이잖아요. 근데 직원을 뽑다, 뭘 채용하다, 고용하다 그런 말은 베트남 말로 뚜엔 그래요. 얘는 선발하다 선자에서 나온 말로 어떻게 쓰냐면 T-U-Y-E-N 하고 삿갓하고 성조는 고리 해서 어떻게 읽냐면 뚜엔이라고 해요. 뚜엔. 그래서 얘한테 뭘 뽑는 거야. 선발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막 뽑지 않잖아요. 낙하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나와 코드가 잘 맞는가, 얘가 나랑 오래 일할 수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즉 뭐 이력서를 보고 뭐 하든 하지만 면접을 보고 대면해서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데요. 아무튼 그때 이제 뽑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이게 뚜엔이고요. 또는 뚜엔 말고 뚜엔좀이라고 해도 됩니다. 뚜엔 Y-E-N 삿갓하고 뚜엔하고 D 가로해가 없고 NG하고 성조 가장 낮고 해서 얘가 뚜엔좀 하면 얘는 사용할 용자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선발하다 채용하다 말은 뚜엔 또는 뚜엔좀이라고 하고 누구를 선발하나요? 목적어는 동사 뒤에 해서 직원을 뽑다 그랬으니까 년비엔 직원은 년비엔이죠. 년비엔 NH 삿갓 N 하면 년 그 다음에 VIE 삿갓 N 하면 어떻게 했냐면 년비엔이라고 하고 얘의 뜻은 직원이라는 그런 베트남어로 쓰이게 됩니다. 뭐 판매 직원이라는 말로 하면 뒤에 수식하는 말을 쓰면 돼요. 즉 세일즈맨이죠. 그래서 판매 직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년비엔 똑같고요. 년비엔 물건을 팔다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 돼요. 팔다는 뭐예요? 만이죠. B-A-N 하고 성조는 올려요. 베트남어 성조. 이게 너무 기본적인 단어니까 만은 파는 거야. 만은 뭐예요? 토론하다, 토의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만은 뭐죠? 성조 가장 낮고 친구. 그 다음에 만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다가 음악 악자를 쓰면 만약 하면 악보, 그 다음에 만갑 하면은 뭐 원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다라는 말은 만이다. 그리고 뭘 팔아요? 물건을 팔아. 물건이란 말은 항이죠. 만항, H-A-N-H 하고 성조를 내려야지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다 뭐야? 만항이라고 합니다. 만항, 만항. 그래서 물건을 파는 직원, 즉 세일즈맨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이 년벤 만항이라고 하고 누구를 뽑다는 뚜안 또는 뚜엔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데 이제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는 매달 임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불하다라는 말, 지불하다라는 말로 pay라는 말로 베트남 말을 쓰는 게 뭐냐면 자예요. TR 고리하면 자 하면은 뭐 이렇게 지불하는 거예요. 자 하면은 차, T라는 뜻이지만 자는 뭔가를 지불하는 거고 임금이라는 말은 베트남 말로 렁 그래요. 그래서 L, U 쉼표, O 쉼표, NG 하면 자렁 하면 임금을 지불하다 그런 말이 되고요. 진짜 많이 쓰는 말이 이건데 뭐 정산하다 그런 말. 뭘 정산해?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가져오면 보통 외상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언제 정산을 하고 외상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때 정산하다. 그때 베트남 말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탄또안 그래요. 정말 많이 썼던 말이네요. T-H-A-N-H 탄. 그 다음에 또한 이게 또한이 이게 원래 수학이란 말이거든요. 탄 또한 성조 올리면 탄 또한 하면 정산하다 그런 말이 되고요. 또 많이 썼던 말. 우리가 이제
정해진 월급날에 돈을 받기도 하지만 돈이 급해. 지금 급전이 필요해. 그러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가불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베트남 말로 뭐라면 즉 가불이라는 거는 미리 돈을 받는 거잖아요. 미리 돈을 받는 건데 베트남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땀응 그래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땀응 TAM 성조 가장 낮고 얘는 잠시 잠이야. 우리가 잠시 좀 융통하는 거잖아요.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땀하고 응이란 말을 씁니다. 유 쉼표하고 NG하고 성조는 올려. 이 응은 미리 받다는 뜻이야. 잠시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가불하다라는 말은 이 땀응이라고 썼고 진짜 많이 썼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 때요. 20년 전에요. 예, 그래서 땀응이란 말은 가불하다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든 개인 사업자든 누구나 다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다라는 말은 짜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납부하다 이럴 때 쓰는 베트남 말은 넘이에요. 문을 닫다라는 그 넘의 넘이에요. 덤은 뜻이 많아요. 그래서 문을 닫다라는 뜻 말고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다는 말에 쓰여서 D 가로 회 있고 ONG 하고 성조가 올라가면 넘이라고 읽죠. 덩 아니에요. 넘 입을 다물어야지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넘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은 되라고 하죠. THU하고 E하고 삭갓하고 세금 텍스라는 말은 성조가 올라가야 돼요. 넘퇴 둘 다 올라가죠. 그래서 넘퇴 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말고 성조가 자꾸 나오니까 베트남어 성조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조를 한 단어에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것부터 많이 쓰는 거 위주로만 외우셔도 돼요. 대신 아는 거는 확실히 이것저것 성조를 다 알다 보면 헷갈리니까 내가 아는 거를 정확히 암기하는 성조를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토해는 성조를 올리면 세금인데 얘를 만약에 그냥 토해하면은 뭘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건데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면 그 의뢰인은 그 회사는 저한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저를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해는 예를 들어서 집을 내가 살 수 없을 경우 임대를 했을 때 토해를 하죠. 돈을 집세를 주고 그 집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때 이 뜻이 토해예요. 돈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다. 그때 빌리다라는 말로 토해냐. 아까 그 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해냐. 그럼 렌트죠. 우리말로. 집을 임대하다. 그런 말로 집을 임대하다. 그러면 토해냐라고 하고요. 임대주다. 그런 말은 집주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빌리는 거고요. 임대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집을 빌려주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뭐 해주다라는 말,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해주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는 쩌를 쓰면 쩌토해 하면 렌트해 주다, 빌대해 주다라는 말로 사역동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는 토해냐고요. 임대인, 집주인은 쩌토해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는 그런 뜻이 있다. 어떤 대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빌리다라는 의미로 토해가 되고요. 세금은 되가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서 제가 비즈니스라고 했지만 저도 막연하고 생각나는 거 몇 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